어제 이재명이 지금은 재정을 쓸 때라면서 30조 5천억 규모의 추경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냐? 이재명 정권 15일 만에 나온 추경안입니다. 자, 드디어 이 나라가 예산 700조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자, 신기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국회 통과시켰습니다. 그때가 얼마냐? 673조예요. 이것도 많다며 이것도 줄였던 게 민주당 좌파들인데 이재명이 정권을 먹은 지 15일 만에 이제는 국가 예산을 700조 넘게 띄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과거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전 국민 15만원에서 52만원 소비 쿠폰으로 20조 2천억을 풀고요. 5천만원 이하 빚 7년 못 감은 113명 100% 빚을 탕감해줍니다. 이 빚 탕감에 들어가는 돈이 무려 16조 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의 첫 추경 규모인데 그게 무려 30조 5천억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우리가 더 많이 내는데 왜 우리가 더 적게 받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야, 어떻게 빚을 제대로 갚지 않은 사람들을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냐, 이거 문제 있다, 도덕적 해이, 형평성 우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뭘까, 신규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나라 빚입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지금요, 이재명 정권이 15일 만에 했던 이 추경 때문에 나라 빚이 사상 최초 1300조를 지금 돌파한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1100조, 이것도 엄청 많죠. 근데 지금요, 불과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1300조 국가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올해 예산이 700조,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건 무엇이냐? 바로 재정 적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재정 적자라는 게 뭐냐면요, 그야말로 이 나라 곳간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재정 적자입니다. 자, 이 재정 적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보셨던 것처럼 지금요, 재정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3조에서 86조에서 이젠 마이너스 110조로 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두 자리라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이 재정 적자가 무려 세 자리까지 뛴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곳간, 실제 이 나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가 마이너스 110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재명은 뭐라 말하냐? 국가 재정 이제 사용할 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가 국가 재정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죠. 왜냐? 국가 재정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세수를 442조를 걷는데 돈을 702조를 쓰면요, 어떻게 되죠? 빵꾸 나잖아요. 걷는 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많으면 빵꾸 나는 겁니다. 결국 뭘까요? 싹 다 국가빚입니다. 어떻게? 국채 19조 8천억 찍어서 30조 5천억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국가 재정과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와 관련돼서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 재정이 없어요. 다 빚이에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의 돈 뿌리기가 우리 국가 재정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국가 채무라는 건요, 누가 갚아야 되는 겁니까? 국민들이 갚아야 됩니다. 뭐 이재명 호주머니 털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 호주머니 털겠습니까? 받을 때나 좋아하지.
결국에는요,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될 국가 채무라는 거예요. 이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정권이 지들끼리 박수치고 꽹과리치고 징치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웃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라고 내놓고 얘네들이 뭘 하냐? 이재명 정권 5년 로드맵을 짭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군기를 잡고 있어요. 정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봤는데 야 똑바로 해 실망했다 라면서 지금 되도 않는 군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 운영위가 처음으로 박수를 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국세청이에요. 자, 국세청이 아이디어를 냈대요. 어떤 아이디어냐? 자신들이 연 1조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재명 정권 입장이야 땡큐죠. 왜냐? 알아서 1조를 벌어오겠다는데 심지어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데 땡큐죠. 이러니까 어정 기획위가 박수를 친 겁니다.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국세청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길래 이재명 정권 사람들을 만족을 시켰을까?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국세청 AI로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고액 탈세자를 더욱 빠르게 잡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야, 진짜 큰일 났다, 이 나라. 자, 지금 그러니까 진짜 국세청에 따르면 저희가 국세청 AI로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고액 체납자를 빠르게 잡아서 저희가 연 1조 추가 세수 확보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 국세청 아이디어에 이재명 정권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야,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나는 어이가 없는데 저런 아이디어에 박수를 쳐주는 게 얼마나 더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좌파들은요, 시장 경제를 아예 몰라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국세청이 뭐 한다는 겁니까? 자, AI로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겠대요. 저기요, 이건 돈 안 들어요? 네? 국세청 관계자분들, 이재명 정권분들, AI로 유형별 탈세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돈 안 드냐고요? 뭐 누가 공짜로 해준대? 이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드는 일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냥 돈을 안 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저것도 만들 돈이 들어요. 안 그래도 돈이 더 드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아이디어를 갖다 냈고 이걸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 이것만큼 조삼모사가 어디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아무리 국세청이 연 1조 세수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이 나라는요,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재명이 말했습니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선 5년간 210조 추경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아직 10분의 1도 안 했습니다. 10분의 1도 안 했어요. 네, 이재명에 따르면 5년간 210조 추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위기에 도래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조건 뿌리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뿌려야 할 때와 뿌려야 할 곳을 골라서 우리가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선별적 지원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역대 우리 우파 정권도 모두 다 약자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자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 당장 지금 우리가 15만원 받는다고 살림살이가 엄청 나아집니까? 당장 우리가 지금 몇만원 받는다고 우리가 살림살이가 엄청 나아져요? 한국은행 총재도 뭐라 말합니까?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진짜 우리 국가 빚을 줄이게 되는 거고 써야 될 곳에 나라 국간을 쓰는 거니까요. 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을 하면서는 물가를 못 잡아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계속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뿌려 물가 올라가 지갑은 닫혀. 그럼 또 소비가 침체돼. 돈을 또 뿌려 물가 올라가 지갑은 닫혀. 소비가 또 침체돼. 그럼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저소득층들이죠. 어려운 분들이죠. 물가 올라가니까. 소비가 더 힘들어지니까. 자, 말합니다. 언제까지 기업 때려잡아서 물가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뭐 라면 한 개 2,000원,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절대 물가가 안 잡힌다라는 겁니다. 결국 뭘까요? 이재명이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재명이 끝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물가가 안 잡히고 소비가 진작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호텔 경제학은요, 절대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매우 비현실적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신규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누구나 잘 알듯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경제 위기는 앞으로 우리 국가 미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굉장히 위험 수준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개인 채무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채무에 있어서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넣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언제? 이재명 정권이 나오자마자. 지금 한국이 일본의 버블 붕괴 직전과 닮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채가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바로 부동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실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20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을 상승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이미 제낀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아파트를 자기 돈 주고 산 사람 몇 명 될까요? 몇 명 없죠, 신규러분들. 대부분 뭐겠습니까? 열의 열은 모두 다 대출받아 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 은행에 대출 때문에 1시간 이상 줄을 서고 있대요. 5대 은행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됐느냐? 6월 가계대출은 벌써 2조가 늘었습니다, 신규러분들. 이재명 정권이 나오자마자 6월 한 달 동안 아직 6월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벌써 2조가 는 겁니다, 신규러분들. 자, 더 문제는 뭐겠어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리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 금리가 4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신규러분들. 자, 실제 그러니까 우리 한은도 이 금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거 벌어지는 순간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가계빚이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됐던 가계빚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고, 그 부동산 폭등에 이어나가는 게 바로 또 다른 대출이고, 그 대출이 또다시 가계빚이 되어서 이 나라 경제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터집니다. 왜냐? 지금 이미 터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영끌족 얼마나 많았습니까? 3040 영끌족 문재인 정권 때 3.7배, 10억 넘는 초영끌로 강남 집중 매수했답니다. 뭐죠? 자기 사는 걸 넘어서 투기한 거죠, 신규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코로나 저금리 영끌족 훅폭풍, 서울 주담대 연체율 최대 역대 최고랍니다. 이 정도는 되고 있어요. 이 정도, 신규러분들. 2023년만 하더라도 0.19, 0.18%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파르게 뛰어가지고 0.35, 0.29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가계빚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자 못 갚아서 집이 뺏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벌써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아직 반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을 잡을 건지,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 투입이 되는 가계 대출을, 우리 개인 채무를 해소를 할지 빨리 이와 관련 정책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정책이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부동산 공약 관련돼서 수도권 사기 신도시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된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했습니까? 공약집에 빠졌잖아요. 왜냐? 3기 신도시가 아직 안 지어졌거든요. 3기 신도시가 아직 어떻게 됐습니까? 10%도 도달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뭔 놈의 사기 신도시 있습니까?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그동안 이재명이 말했던 건 문재인과의 차별점입니다. 문재인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 말했지만 이재명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면 반발이 크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공급을 늘려 부동산을 잡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라는 겁니까? 접었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수도권 집값이 올라간다고요. 그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는 가운데 결국에는요, 계속 가계대출이 늘어난다고요.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일본 버블경제랑 똑같다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돈 풀어가지고 개인 채무 갚아줄 겁니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하는 말이 뭐냐? 결국에는요, 은행 때려잡는 겁니다. 은행 예대 금리차 벌어져 가상금리 단속 나섰듯. 아니, 뭔 놈의 경제 정책이라 이렇게 간단해. 네? 물가를 때려잡을 때는 기업 때려잡고, 대출 규제를 때려잡을 때 은행을 때려잡고. 야, 간단하다 진짜. 야, 이렇게 쉽게 간다고?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정말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애먼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해 돈을 뿌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돈을 뿌리는 걸 하면 안 돼요. 근데 물가를 잡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돈을 뿌려서 물가를 띄우고 소비를 진직시키겠답니다.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개인 채무, 개인 빚과 관련돼서 잡아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부동산이라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 관련돼서 어떻게든 대책을 내놓고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부동산 값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경제 분야와 관련돼서도 그 어떠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에는요, 뻥 뚫린 구멍 한번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틀어막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국민 세금으로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국가 채무죠. 결국 시간벌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가면 갈수록 이 모든 부담은 나라 빚으로 부담이 될 것이고, 결국 이 부담은요, 우리 국민들이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과거에 본 적이 있다고요.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누구?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이 했던 걸요,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걸 안 하고 안 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 그게 뭐죠? 바로 포퓰리즘 돈 뿌리기였어요.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제나 공직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다. 진짜 그럴까요? 첫 번째, 더 높을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 공직을 어떻게 마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이 5년간 터뜨렸던 것을 지금 이재명 정권은요,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똑같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문재인 정권 5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문제고 뭐가 터지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재명 정권이 채 한 달도 안 됐는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물음표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 그 물음표는 우리 국민들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서로를 향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